뜨겁지만 청명했던 2013년 바르셀로나 가을, 97개국 3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100회 피딕 총회에서 이재환 세광종합기술단 회장이 피딕 차기 회장의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피딕의 시스템은 차기 회장 2년, 회장 2년으로 총 4년간 최고 결정권자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피딕은 전세계 엔지니어들의 연합체로 세계 건설 표준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엔지니어링의 UN, IOC, FIFA 같은 것입니다. 피딕의 창립은 1913년, 우리나라로 치면 경술국치 3년 후입니다. 당시는 영국이 대영제국의 이름으로 전세계 한 바퀴를 식민지로 삼고 프랑스, 이탈리아도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던 제국주의의 최정점 시대였습니다. 식민지를 수탈하려면 SOC 시설을 제대로 깔아야 하는데 이게 나라별로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피딕이라는 국제표준과 정책을 수립할 기관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입장에서야 창립 의도가 괘씸해 보이겠지만 제국주의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피딕은 2차 대전 이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전후복구에서 세계 건설 글로벌 스탠다드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2년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 주도하에 피딕에 가입해 매년 입지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2012년 엔지니어링 올림픽인 피딕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아직도 서울 총회는 피딕 역사상 가장 성대한 총회였다고 다수의 피딕 관계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엑스를 비롯해 서울 마리나, 인터콘티넨탈, 워커힐, 서울 마리나에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특히 개관 이후 최초로 국립박물관을 빌려 펼쳐진 서울의 밤은 한복 패션쇼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보면 아,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조금 과하게 챙겨주는구나 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사실 피딕 회장이 한국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딕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단체는 아직도 서유럽과 미국 백인들 판입니다. IOC는 지금까지도 역대 위원장 모두 유럽, 미국의 백인이 싹쓸이했고 피파 또한 브라질의 주앙 아벨란제를 빼놓고는 모두 다 유럽이 회장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SOC 시장이 커지는 데다 한중일 모두 유럽을 넘어서는 엔지니어링 능력과 경쟁력을 갖추면서 피딕 역사상 첫 아시아 회장론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주년에 맞춰 경쟁 구도가 결정됐습니다. 한국의 이재환 회장과 일본의 히로타니 회장, 한일전이었습니다. 히로타니는 일본 유수의 엔지니어링사인 오리엔탈의 회장이자 일본 엔지니어링 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보다 피딕과 교류한 역사가 깊고 엔지니어링 능력이나 일본 경제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이재환 회장은 해양수산부를 나와 세광종합기술단을 운영한 항만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입니다. 특히 영어와 불어로 연설할 경우 농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언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회장의 불어 실력은 공직 재직 당시 프랑스 국립토목대학원 유학에서 얻은 것으로 회장 선출 당시 불어권 국가의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승부는 각국의 지원 진정성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주도하에 2012 피딕 총회를 개최하고 피딕 인증 강사 최대 규모 배출 등 피딕의 한국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었습니다. 반면 일본 엔지니어링협회 AJCE는 자체 사무실도 부실해 회장 회사에 사무국을 차리는 등 뚜렷한 조직체계도 갖추지 않아 한국과 비교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히로타니가 운영하는 오리엔탈사가 해외 사업 비리로 자이카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승세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히로타니는 태국에서 열린 아스팍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두문불출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에서 만장일치로 100년 만에 아시아에서 피딕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회장의 당선은 글로벌 엔지니어링의 헤게모니가 미국, 유럽에서 동북아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글로벌 SOC 물량이 아시아가 서구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수주 회사도 한중일 엔지니어링사가 크게 약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역량이라기보다는 한국 엔지니어링 산업이 그만큼 세계에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 캔카가 피딕 인증 강사 배출, 피딕의 교육 등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좋은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재환 회장은 2015년 두바이 총회에서 차기 회장 2년을 거쳐 공식적으로 피딕 회장에 취임합니다.
이후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퇴임을 하는데 이 회장이 뿌려놓은 업적은 피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딕 사무국을 대거 개혁해 회원국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재환 회장은 피딕 회장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백인들은 유색인종을 주류에 편입시키지 않았다. 가끔은 회장인 내가 이야기해도 시큰둥한 때도 있었다. 피딕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계약 분야인데 7인 모두 백인이었다. 피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무총장을 해임시키고 아프리카와 모로코인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개발도상국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재환 회장 자체가 성공한 개발도상국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지켜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돈 없는 저개발 국가의 피딕 가입을 위해 문턱도 낮추고 웬만한 저개발 국가는 직접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특히 40세 이하의 엔지니어를 육성 발굴하는 영 엔지니어 사업에 자신의 돈까지 기부하며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개발 국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국제 무대에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평가입니다. 100년 전 식민지, 전쟁으로 잿더미였던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엔지니어링 연맹에서 수장을 배출할 만큼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해 글로벌 엔지니어링 정책 담당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시작은 이재환 회장부터였습니다.